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발의 조례는 이미 지난 4월 통과됐지만 실제 추진을 놓고 부천시와 시민추진위가 결국 충돌했는데요. 어떤 입장차가 있는 건지 이정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주민 발의 조례 이행에 앞장서라! 조례를 추진했던 부천시 공공병원 설립 시민추진위는 최근 2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부천시를 규탄했습니다. 시민 8,300명의 뜻이 모여 제정된 조례를 부천시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겁니다. 부천 시민은 이미 답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천시 보건소는 그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결정한 조례를 집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의견 수렴이라는 이름으로 시민의 뜻을 다시 재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조례안이 통과된 뒤 시민추진위와 부천시 보건소는 2차례 만났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23년 실시한 부천시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공의료원 설립 비용만 2,500억 원 이상, 개원 5년 차까지 모두 674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이를 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BC값은 0.6에 그쳤습니다. 부천시 보건소는 예산과 재정 여건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부천시 재정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의료원 설립 이후에 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조사 영역을 한 게 없어요. 그 시정연구원이 발족이 되면 저희 다 그쪽에다 좀 의뢰를 하려고. 조례에 포함된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양측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부천시 보건소는 심의위원회를 꾸리기 전 추가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 조례는 8천여 명의 지역 주민이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된 거지만 그 외에 다른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그 부천시 관내 병원의 행정 전문가들에 대한 그런 다양한 의견의 그 수렴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추진위원회는 부천시가 예산 문제를 이유로 심의위원회 구성은 미루면서 설문조사 용역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부천시 보건소는 즉시 의료원 관련 설문조사 용역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의 월권이며 시민의 결정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부천시장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례에 따라 부천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즉시 구성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부천 전담 병상수는 인구 10만 명당 22.2개로 경기도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반면 사망률은 70.9명으로 경기도의 1.5배가 넘었는데 추진위가 부천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부터 힘을 보태온 지역 시의원도 부천시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한 되게 중요한 시민 주권의 그런 행위였는데 의회의 그런 조례 통과에 대해서 반의회적인 집행부가 반의회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례 통과 반년, 재정 걸림돌에 더해 부천시와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부천의 공공의료원 설립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포시는 1,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202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51억 원이며 최고액은 1억 3,9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24명, 법인 68곳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명, 법인 7곳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과 함께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가 최근 경기 서부권 7개 도시와 함께 제23차 문화관광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동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발굴과 공동 홍보 마케팅, 인프라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천 지역 주택 매매 가격이 1년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인천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를 분석한 10월 부동산 시장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주택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은 전달 마이너스 0.04%에서 0.07%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상승한 가운데 부평구가 마이너스 0.06%에서 0.07%로, 계양구도 마이너스 0.06%에서 0.05%로 각각 올랐습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과 월세가격지수 변동률 역시 상승했습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 0.06%에서 10월 0.14%로,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6%에서 0.15%로 각각 올랐습니다. 주택매매 거래량 역시 8월 2,820건에서 9월 3,030건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서구가 가장 많았고 부평과 남동구, 미추홀구 순입니다. 또 주택 전월세 거래량도 8월 12,228건에서 9월 13,541건으로 10.7% 늘었습니다. 11호 대책 이후에도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와 전세, 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를 피해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늘어날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데요. 최근 오르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수인데 공급 부족 환경에서 오르는 집값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11호 대책 이후에도 서울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 9월 0.58% 상승했던 서울 주택가격은 10월에 더 크게 올라 1.19% 상승했고, 수도권 주택가격도 9월 0.22% 상승해서 10월 0.6% 상승으로 상승폭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전세와 월세도 오름폭이 늘어났습니다. 전세 가격은 지난 10월 한 달 수도권에서 0.3%, 서울에서 0.44% 상승했고, 월세 가격도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0.3%, 서울에서 0.53%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줄곧 하락세였던 인천 아파트 가격이 11호 대책 이후 소폭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규제 풍선 효과로 보기 아직 이르지만 규제 지역이 확대될 경우 상승폭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11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았으면 동탄이나 구리나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본다면 동탄, 구리, 남양주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머지 지역들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고, 결국에는 퍼져 오르지도 않은 인천 지역까지도 풍선 효과가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수도권 소재 재건축과 학군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상승 계약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는 역세권과 학군지 중심으로 모두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집값 상승 전망 속에서 나타난 변수는 6%를 넘기 시작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부담스럽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기엔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9.7 공급 대책 효과를 보지 못한 정부는 12월 안에 세부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도권 풍선 효과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소입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집단 불출석으로 파행을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 공무원들은 운영위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후속 조치라는 입장인데요. 의회는 도민 앞에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지만 경기도청 비서실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공무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운영위 행정사무감사 대상 공직자들은 양호식 의원이 진행하거나 참석하는 행감 출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운영위원장의 주재나 참석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도민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비서실을 비롯한 이 공무원들께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들어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나 의견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는 건지. 저는 위원장님한테 좀 궁금한데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행감 사회권을 계속 갖고 사회를 보실 건지 본 의원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명백하게 응당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이 돼서 원만하게 행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특정 위원에 대한 이견은 의회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며 피감기관이 이를 근거로 감사 출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고 규정했고,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해당 의원이 의사봉을 놓는다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경기도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정면 충돌로 번진 가운데 중단된 운영위 행정사무감사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서대문구에서 발견된 큰 기러기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지난 2023년 1월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서울시는 검출 시점에 대한 소독을 실시했으며 검출 지점 주변에 차단구역을 설정하고 소독과 통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를 야생조류 예찰 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 내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에서 생활 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소각시설이 부족해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내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 연간 7만 톤 규모의 생활 폐기물을 추가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공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천에서 운영 중인 공공소각장은 송도와 청라 두 곳뿐입니다. 송도 소각장은 연수와 남동구 지역을, 청라는 부평과 계양, 동구, 중구, 서구, 강화까지 쓰레기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라 소각장의 경우 올해 가동 30년을 맞아 내구 연한이 만료된 데다 고장나거나 점검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 됩니다. 이를 대체할 서구에 신규 소각장도 건립하기로 했지만 2031년에나 가능한데 이마저도 강화와 서구 지역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임시로 민간 소각장을 활용해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당분간은 민간 소각장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해당 지자체와 대안 마련을 위해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인천 섬을 찾은 관광객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연안 여객터미널 이용객 수가 지난 15일 기준 100만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특히 올해 달성한 100만 명 기록은 역대 최단 기록입니다. 106만 3천 명이 이용한 2013년엔 11월 말에 100만 3천 명을 기록한 2019년엔 12월 중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운임 지원 정책과 덕적 인천 간 신규 항로 개설, 터미널 이용 환경 개선이 맞물리며 실적이 전년 86만 명 대비 20%가량 증가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상승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역대 최고 실적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정시 전형 지원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 진학 지원에 나섭니다. 경기진학정보센터는 사전 신청을 받아 수능 성적이 발표되는 12월 이후 학생의 개별 성적을 바탕으로 화상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자체 개발한 정시 전형 진학 상담 프로그램 정시나비를 도내 고3 담임교사에게 배포해 학교 현장의 대입 진학 지도를 돕습니다. 또 면접 전형 지도를 위한 자료집을 제작해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면접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